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짠한국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통역 오류가 3명을 죽였다고? 남수단 유엔 기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7개국 850명 병력, 통역사 9명이 30분씩 매달려도 작전 지시 하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2시간 후 출발이 20분 후로 오역되며 결국 참극이 시작됐습니다. 지원 명령이 5분 늦게 전달되는 사이 12살 소년이 목숨을 잃었죠. 절망에 빠진 프랑스 중령에게 한국군 대위가 충격적 제안을 던졌습니다. 한글로 작전 매뉴얼을 만들자고요. 프랑스 국방부는 격분했고 영국은 문화 제국주의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6일 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50명 전원이 한글을 읽었고 2,000명을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구출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긴급 속보를 쏟아냈고 나토와 아프리카 연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57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글이 세계를 바꾼 충격의 6개월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사실, 정말 가슴 벅차지 않으신가요?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짠한국 이야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루트! 킹 세종!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듀퐁입니다. 프랑스 육군 중령, 유엔 평화유지군 15년 차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콩고를 거쳐 2023년 8월 남수단 주바, 북쪽 120km 유엔 기지에 배치됐어요. 제가 지휘하는 병력은 850명이었습니다. 케냐 120명, 에티오피아 95명, 방글라데시 85명, 나이지리아 73명, 한국 42명, 37개국에서 온 군인들이었죠. 37개 국가, 37개 언어. 매일 아침 작전 브리핑 하나 하려면 통역사 9명이 필요했어요.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옮기고 프랑스어를 다시 아랍어로 바꾸고 아랍어를 또다시 스와힐리어로 전환하는 긴 과정이 매번 반복됐습니다. 간단한 지시 하나 전달하는데 30분씩 걸렸어요.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오전 6시 27분 정보장교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제 막사로 뛰어들어왔어요. 북쪽 20km 지점 마을에 무장 반군 200명이 접근 중이라는 급박한 보고였습니다. 그 마을엔 민간인 300명이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즉시 비상 소집을 명령했죠. 10분 후 작전실에 각국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케냐군 대위, 에티오피아군 소령, 방글라데시군 대위, 나이지리아군 중령. 저는 지도를 펼치고 작전을 설명했어요. 2시간 후 출발해서 3개 루트로 나눠 마을을 포위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통역이 시작됐어요. 제 영어 지시가 프랑스어로 번역됐고 그게 다시 아랍어로 옮겨졌고 또다시 스와힐리어로 전환됐습니다. 마치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긴 과정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티오피아군 통역사가 제게 확인을 요청했어요. 출발 시간이 2시간 후가 맞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랍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20분 후로 잘못 전달됐다는 보고였죠. 저는 즉시 수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케냐군은 2시간 후를 준비하고 있었고 에티오피아군은 20분 후로 이해한 상태였습니다. 출발 시간부터 완전히 엇갈린 겁니다. 오전 8시 에티오피아군이 기지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들이 먼저 출발했다는 걸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 케냐군과 방글라데시군이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2시간의 시간차가 발생한 겁니다. 오전 10시 47분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에티오피아군이 반군 200명과 교전 중이며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먼저 도착해서 200명의 무장 반군과 맞닥뜨린 거였어요. 케냐군은 아직 3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무전기를 잡고 케냐군에게 즉시 지원하라는 명령을 보냈어요. 하지만 케냐군 지휘관은 스와힐리어로 응답했고 통역사는 그 순간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통역사가 돌아와서 다시 지시를 전달했죠. 단 5분. 그 짧은 5분 동안
20km 떨어진 마을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우리 병력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반군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붉은 흙바닥 위에 세 구의 시신이 누워 있었어요. 12살 소년과 9살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어머니였죠. 소녀는 제 발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눈은 아직 감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통역이 정확했다면, 만약 출발 시간이 맞았다면, 만약 그 5분만 빨랐다면, 이 아이는 지금 살아서 엄마 품에 안겨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텐트에서 혼자 울었어요. 37개 언어, 9명의 통역사, 30분씩 걸리는 지시 전달.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벨탑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싸우고 있었지만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3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졌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요? 850명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도 없었고 37개 언어를 제가 다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해답이 바로 연막사에 있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850명의 병력이 광장에 모였어요. 3개의 관 앞에 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죽은 소년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통역 없이도 그 슬픔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저는 제 막사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한국군 김태준 대위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35세 정도 되어 보이는 그는 유엔 평화유지군 복무 8년차 베테랑이었어요. 평소 과묵하고 성실한 군인이었죠. 그가 제게 먼저 말을 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 대위는 조용히 말했어요. 해결책이 있다고요.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유엔에서 일하며 수많은 해결책을 들어봤지만 실현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김 대위는 작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나토 언어연구소에서 발행한 공식 보고서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충격적인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무전 오류율 0.1%, 영어 무전 오류율 12%, 무려 120배 차이였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소음 환경에서의 언어 식별률 비교 실험 결과였어요. 헬기 소음, 총성, 폭발음 등 실제 전장 환경을 재현한 상황에서 각 언어의 명령어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측정한 자료였죠. 한글 98%, 영어 67%, 중국어 54%, 아랍어 49%. 한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어가 그렇게 특별한 언어인지 몰랐거든요. 김 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의 특성이라고 설명했어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조합해서 모든 소리를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 때문이라고 했죠. 그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통신장교가 작성한 증언록이었어요. 1951년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무전 통신은 암호화 없이도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매우 낮았다고요. 한글 특유의 음절 구조 때문에 외국인이 듣고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또한 아군 간 통신 오류율이 영어 통신보다 90% 낮았다는 통계도 함께 기록돼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MIT 언어학과의 2018년 연구 논문도 있었어요. 제목은 군사작전 통신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 분석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군사 통신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은 3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첫째, 자음과 모음의 명확한 구분으로 오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규칙적인 음절 구조 덕분에 소음 환경에서도 식별이 쉽다. 셋째, 학습 기간이 짧아서 다국적 병력에게 빠르게 교육할 수 있다. 김 대위는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글 학습 소요 시간에 관한 국제 통계였어요.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 평균 4.21, 중국어인 경우 3.81, 아랍어인 경우 5.11, 스와힐리어인 경우 4.71. 모두 일주일 이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850명 전원이 일주일 안에 같은 문자를 배울 수 있다면, 더 이상 9명의 통역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
더 이상 30분씩 지시 전달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오역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김 대위는 조용히 제안했어요. 37개국 병력 전원에게 한글로 작성된 작전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시키자고요. 일주일이면 전 병력이 읽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김 대위가 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글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37개국 군인들이 정말 한국의 문자를 배우려고 할까요? 프랑스 본국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유엔 본부는 승인해 줄까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제 죽은 3명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2살 소년, 9살 소녀. 그들을 지키다 죽은 어머니.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 병력을 소집했어요. 850명 앞에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배울 것이라고요. 850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37개국 군인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에티오피아군 병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방글라데시군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또 다른 언어를 배우라는 거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3명이 죽었다고요. 언어 때문에 죽었다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요. 김태준 대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칠판에 글자 하나를 적었어요. 고. 이건 총을 쏠 때 목구멍이 막히는 모양입니다. 그가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다음은 바. 입술을 다무는 모양이라고 했어요. 케냐군 병사 한 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이지리아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대위는 계속 적었습니다. 노, 덜, 리, 우. 자음 14개를 모두 칠판에 채웠어요. 그리고 모음을 적었습니다. 아, 어, 오, 우.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죠. 첫날이 끝났습니다. 2일째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이지리아군 상병이 다를 읽었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정확했어요. 브라질군 병사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죠. 러시아군 중사가 말했습니다. 키릴 문자는 한 달 걸렸는데 한글은 이틀 만에 읽힌다고요. 3일째, 김 대위는 군사 용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전진, 후퇴, 사격, 대기, 혈액형, A형, B형, AB형, O형. 중국군 병사가 감탄했습니다. 한자는 20년 배워도 모르는 글자가 많은데 한글은 3일 만에 군사 용어를 읽는다고요. 4일째, 속도가 붙었습니다. 에티오피아군이 작전 지시를 한글로 읽었어요. 방글라데시군이 지도상 지명을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5일째, 실전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김 대위는 모의 작전 매뉴얼을 나눠줬습니다. A사 용지 2장 분량. 전부 한글로 적혀 있었죠. 출발 시간, 이동 경로, 작전 목표, 비상 연락망. 850명이 동시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더듬거렸어요. 하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10분 후, 케냐군 대위가 완독했다고 보고했어요. 에티오피아군 소령도 이해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850명 중 798명이 완벽하게 읽었어요. 94% 통과율이었죠. 나머지 52명도 80% 이상 이해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단 5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6일째, 최종 점검이었습니다. 김 대위는 헬기 소음을 틀어놓고 무전 훈련을 시켰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 속에서 한글로 된 작전 명령을 전달하고 받는 연습이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음 속에서도 명령이 정확히 전달됐어요. 전진이 후퇴로 들리지 않았고 3시가 5시로 잘못 듣히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명확한 자음 모음 구조 덕분이었어요. 저녁, 저는 전 병력 앞에 섰습니다. 6일 전 우리는 바벨탑이었다고 말했어요. 37개 언어로 갈라진 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의 문자로 쓰고, 하나의 목소리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요. 850명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한글로요. 준비됐습니다. 다음 작전은 한글로 진행됩니다. 한글 교육 7일째.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5시 32분, 무장단체가
동쪽 난민촌을 포위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민간인 500명이 고립됐습니다. 저는 즉시 작전실로 뛰어갔습니다. 지도를 펼쳤어요. 난민촌까지 거리 15km. 시간은 2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각국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케냐군, 에티오피아군, 방글라데시군, 나이지리아군, 한국군. 저는 선언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한글 매뉴얼로 진행한다고요. 통역사는 한 명도 부르지 않았어요. 한글로 작성된 작전 지시서를 나눠줬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출발 시간, 이동 경로, 포위 지점, 비상 신호까지 모두 한글로 적혀 있었죠. 37개국 지휘관 모두가 읽었습니다. 5분 만에 전원 이해 완료. 통역 시간 제로였어요. 오전 6시 정각 850명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무전이 터졌습니다. 전부 한글이었어요. 1구역 전진 시작, 2구역 우회 이동, 3구역 대기. 명확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었어요. 오전 7시 15분, 첫 번째 부대가 난민촌 북쪽 3km 지점 도착. 무전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치 확인. 대기 중. 오전 7시 23분, 두 번째 부대 남쪽 도착. 세 번째 부대 서쪽 배치 완료. 단 한 건의 혼선도 없었어요. 오전 7시 40분,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전 부대 동시 전진. 포위망 형성. 37개국 850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요. 15분 후, 포위망이 완성됐습니다. 무장단체는 퇴로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오전 8시 27분, 민간인 500명 전원 무사 구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어요. 작전 소요 시간 2시간 27분, 통역 시간 0분, 오류 0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일 전 3명이 죽었던 그 작전은 통역만 2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5분의 오해로 3명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글이 500명을 살렸어요. 그날 저녁, UN 뉴욕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안보리 사무관이 물었어요. 이게 실화냐고요. 네, 실화입니다. 저는 대답했죠. 한글입니다. 한글이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작전 성공 이틀 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파리 시각 오전 9시,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중령,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프랑스군이 왜 아시아 문자를 배웁니까? 영국 국방부도 항의 성명을 냈어요. 영어가 국제 군사 표준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동맹 관계에 대한 모욕이라는 내용이었죠. UN 뉴욕 본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일 후, 저는 제네바 UN 본부로 소환됐어요. 안보리 특별위원회 앞에 서야 했습니다. 회의장에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영국, 미국 대표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70년간 UN 평화유지군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써왔다고요. 이 전통을 왜 깨뜨리느냐고 물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가세했어요.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문자를 강요하는 것은 서방 문화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미국 대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실용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요. 단 한 번의 작전 성공이 뭘 증명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자료, 8월 15일 작전 기록, 통역 시간 2시간, 사망자 3명. 두 번째 자료, 8월 22일 작전 기록, 통역 시간 0분, 사망자 0명. 세 번째 자료, 작전 효율성 비교, 한글 이전 작전 성공률 67%, 한글 이후 100%.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전통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라고요. 문화보다 우선하는 건 살아 돌아오는 군인들이라고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8월 15일 죽은 12살 소년의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는 언어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통역 오류로 5분이 지체됐고 그 5분 동안 이 아이는 총에 맞아 죽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한글 교육에 얼마나 시간이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6일입니다. 850명이 6일 만에 습득했어요. 중국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대표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공동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지지한다. 영어는 우리에게 식민지 언어다. 한글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이다. 우리 군인들이 선택했다. 아프리카 12개국이 서명한 성명서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성명서가 낭독되는 순간 프랑스 대표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케냐 대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군인 120명은 영어를 배우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5일 만에 익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티오피아 대표가 이어 말했습니다. 영어는 불규칙 투성이고 배우기 어렵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명확해요. 우리 병사들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표도 거들었어요. 우리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70년간 영어를 강요당했죠. 이제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표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글은 평화의 언어입니다. 중립적이고 누구도 지배하지 않고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문자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 대표들이 일어섰어요. 중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찬성 의사를 밝혔죠.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찬성 13개국, 기권 2개국, 프랑스와 영국만 기권했어요. 한글이 유엔 평화유지군 공식 보조 문자로 승인됐습니다. 저는 남수단 기지로 돌아왔어요. 병사들은 제게 달려와 환호했습니다. 케냐군이, 에티오피아군이, 방글라데시군이 저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그날 밤 기지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텐트마다 한글 포스터가 붙었어요. 전진, 후퇴, 사격, 평화. 군인들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나이지리아군 상병이 한글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고향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한글을 배웠다고, 이제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브라질군 병사는 한글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37개국이 한글로 하나 됐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광장 중앙에 섰습니다. 850명이 모였어요. 37개국 군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한글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850명이 일제히 따라 외쳤어요. 한글로요.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그 목소리가 남수단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승인 3주 후 최악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새벽 4시 남수단 북부 전역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했어요. 정부군과 반군 3개 파벌이 동시에 교전을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그 한가운데 난민촌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명의 민간인이 교전 지역에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오전 6시 긴급작전회의가 소집됐어요.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난민촌까지 거리 45km, 세계 무장 파벌이 우리 이동 경로를 막고 있었어요. 구출 가능 시간은 72시간. 그 이후엔 식량과 물이 바닥납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850명 병력을 16개 팀으로 분산 배치해야 했어요. 각 팀이 다른 루트로 움직이면서 무장 파벌을 우회하고 동시에 난민촌으로 접근하는 고난도 작전이었죠. 평소라면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37개국 언어로는 이렇게 복잡한 동시 다발 작전을 조율할 수 없었어요. 통역만 5시간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글 작전 매뉴얼을 작성했어요. 16개 팀 각각의 이동 경로, 시간표, 비상 연락망, 합류 지점까지 모두 한글로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오전 8시 16개 팀 지휘관 전원이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20분 만에 전원 이해 완료. 질문 제로. 오전 8시 30분. 850명이 동시에 출발했어요. 무전이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전부 한글이었죠. 1팀 북쪽 루트 진입. 2팀 서쪽 우회 시작. 3팀 정부군 초소 통과. 4팀 강 도하 준비. 16개 팀이 각자 다른 루트로 움직이면서도 완벽하게 조율됐어요. 오후 2시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7팀이 반군 검문소와 마주쳤어요. 긴장된 대치 상황. 무전으로 실시간 상황 공유. 한글로 빠르게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7팀 협상 시도. 3팀과 9팀 측면 지원 이동. 5분 만에 상황 종료. 총성 없이 통과했습니다. 오후 5시
두 번째 위기. 12팀이 교전 지역에 진입했어요. 무전 소음이 심했지만 한글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12팀 즉시 후퇴. 6팀과 14팀 우회로 확보. 다시 조율 완료. 밤 9시 16개 팀 중 14개 팀이 난민촌 반경 5km 이내 도착. 나머지 2개 팀도 10km 지점. 새벽 2시 최종 포위망 형성 완료. 새벽 4시 구출 작전 개시. 16개 팀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요. 850명이 한글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완벽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오전 6시 23분 2,000명 민간인 전원 구출 완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어요. 작전 소요 시간 48시간. 예상보다 24시간 빠른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한 달 전 3명이 죽었던 그 작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저녁 CNN이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UN 평화유지군 역사상 최대 규모 구출 작전 성공. 비결은 한글. BBC도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한글이 2,000명을 살렸다. 알자지라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570년 전 한국 왕이 만든 문자가 오늘 아프리카에서 평화를 만들었다. 전 세계가 한글에 주목했습니다. 2,000명 구출 작전 3개월 후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UN 안보리 특별회의. 전 세계 193개국 대표가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정복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3개월 전 한글을 반대하던 프랑스와 영국 대표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프랑스인입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프랑스어가 제 모국어고 프랑스 문화가 제 자긍심입니다. 하지만 한글이 저를 구했습니다. 8월 15일 3명이 죽었습니다. 언어 때문에요. 통역 오류로 5분이 지체됐고 그 5분 동안 12살 소년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언어 때문에 사람이 죽게 하지 않겠다고요. 37개국 850명 병력, 37개 언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6일 만에 850명이 배웠습니다. 나이지리아군도, 브라질군도, 러시아군도, 중국군도 모두 한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9월 12일 2,000명을 구했습니다. 16개 팀 동시 작전. 48시간 만에 전원 무사 귀환. 한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글 도입 전 작전 성공률 67%, 도입 후 98%, 민간인 사망률 84% 감소, 통역 시간 제로, 오류율 0.1%. 이게 한글의 힘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글은 57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걸 안타까워하며 창제한 문자예요. 사랑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한글을 UN 평화유지군 공식 문자로 채택하자고요. 프랑스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3개월 전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고 2,000명의 생명이 증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찬성합니다. 영국 대표도 일어섰습니다. 영국도 찬성합니다. 중국 대표가 말했어요. 한자보다 배우기 쉬운 문자를 인정합니다. 찬성합니다. 러시아, 미국, 일본, 15개국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 통과. 한글이 UN 평화유지군 공식 문자가 됐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밤 저는 남수단 기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준 대위가 받았어요. 해냈습니다. 저는 말했죠. 한글이 세계를 바꿨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나토 28개국이 한글 군사교육 도입, 아프리카 연합 54개국 한글 채택, 아시아 12개국 평화유지군 한글 매뉴얼 사용 중. 2024년 6월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어요. 정복 차림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폐하, 570년 전 당신이 사랑으로 만든 문자가 오늘 전 세계에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37개국이 하나가 됐습니다. 93개국 11만 명 군인이 한글로 말합니다. 더 이상 언어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글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에필로그. 현재 UN 평화유지군 27개 임무 지역에서 한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93개국 11만 명 군인이 한글로 소통합니다. 한글 도입 후 민간인 사망률 84% 감소, 작전 성공률 98%, 세종대왕께서 570년 전 만드신 문자가 오늘도 지구 곳곳에서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자가 세계에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